안녕하세요, 슈이드입니다. 안타타쿤포와 골든스테이트의 운명이 인연이 닿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안타타쿤포는 상당히 좋은 선수고 상당히 그 정도 많고 밀워키에 대한 은혜를 잊기 힘들 거야. 왜냐하면은 아무도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삐쩍 마른 그리스라는 데서 온 농구를 그렇게 오래 하지도 않은 선수였고 밀워키에서 정말 열심히 믿고 밀어주고 키워줘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음, 실제로 밀워키의 정이 상당히 많은 걸로 많이 보도돼 있고요. 선수들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어, 다른 선수들이 좀 불리한 입장에 처하지 않게 트레이드 같은 거에도 많이 신경 써주고 제이슨 키드가 갑자기 해고당했을 때 제이슨 키드가 해고당한 거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하고 일종의 좀 반대하는 목소리도 낼 정도로 상당히 정이 많고 밀워키에 대한 애착이 많은 로열티가 높은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중성도가 높은. 하지만 이 선수는 상당히 큰 괴물로 성장을 했고 무엇보다 지금 욕심이 꽉 차 있습니다. 야망이 있습니다. 챔피언십을 먹고 싶어해요. 플레이오프에서 좀 어이없게 아웃됐었는데 많은 벽에 부딪혔죠. 앞으로도 벽에 부딪힐 것 같아요. 혼자서 이끄는 팀 같은 느낌이 많이 있긴 해요. 스타들이 있어요. 노페즈 형제들도 있고 신인 디빈첸조도 상당히 잘하는 편이고 에릭 블레소도 올스타급이고 그리고 퓨어 슈터인 칼 코버 같은 선수들인데 근데 이제 주요 선수는 이제 미들턴이 이번에 올스타도 같이 뛰었고 2인자 조력자잖아요. 마이클 조던은 스카티 피펀 같은 그런 느낌인데 르브론 제임스의 드웨인 웨이드 같은 느낌인데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어요. 플레이오프에서 지난번에서도 살짝 버로우하는 사라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거의 10몇 득점 평균이었으나 플레이오프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2인자로서. 그리고 안타드군포 혼자서 많이 힘들고 아무리 드라이브 앤드 돌파한 다음에 3점 슈터를 찾아서 패스를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팀의 시스템에도 한계가 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마이크 버든하우스는 정말 훌륭한 감독이고 샌앤토니오에서 파파비치 밑에서 아주 인정을 받고 잘 자라서 중간 인기 정도, 중간 정도 랭킹 선수들을 스타급으로 올리는데 잘했고 팀 케미스트리 되게 잘 짜고 이번에 성적이 보여주고 있어요. 전 부든하우저 감독이 정말 훌륭한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당시 애틀란타 혹스가 너무 좋았는데 애틀란타 혹스도 플레이오프에 와서는 거의 박살났죠. 밀워키도 약간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무리 밀워키가 성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어,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밀워키는 꽤 큰 선수들이 많잖아요. 인테리어 수비는 되게 좋아요. 인테리어 수비는 거의 탑 수준인데 엑스테리어 그 3점 슈터나 그 외곽을 수비하는 능력이 상당히 좀 떨어진다고 해요. 거의 밑바닥에 맴돌고 있는데 그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쪽에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이쪽이 좀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런 슈팅 리그, 양궁 리그잖아요. 약간 센터도 3점 쏘고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 상대 팀이 3점이 터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아마도 그런 문제 때문에 미드랑 롱레인지 수비가 안 됐기 때문에 밀워키가 지금도 그 발전이 아직 없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음, 이전에 뭐 챔피언십 레벨 팀이 아니더라도 고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안타트쿤포는 이 성장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이 팀과 이 시스템에서는. 그리고 본인도 약간 그걸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 어, 자기는 MVP 타는 거에 관심이 없고 챔피언에 더 관심이 있다고 이렇게 항상 이걸 얘기했고 그리고 하든 같은 자기와 같은 MVP 후보에 대해서 이런 디스 배틀 하는 걸 보면은 정말로 어, 모두 누르고 위로 탑으로 올라가고 싶다는 야망이 있는 선수라는 거죠. 스테븐 커리랑은 상당히 친한 사이고 요즘에도 계속 뭐 얘기를 하는데 we should play together 같이 뭐 하자고 하면은 그걸 뭐 언론 뭐 홍보 측이겠죠. 이건 뭐 플레이어 언더그라운드 그 온라인 게임 하는데 아이디 뭐냐고 우리 같이 게임하자 싹 쓸어버리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도를 하는데 그걸 과연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지 모르겠고요. 커리랑 금포원은 올스타전 때마다 항상 서로 스카우팅하는 느낌이었고 서로를 항상 탑으로 드래프트해주고 항상 존중하는 느낌이었고 그 두 선수 뭐 커리 톰슨이랑 같이 금포원은 되게 서로 잘 컴플리멘터리 되는 궁합을 보여줄 것 같아요. 케빈 듀란트랑은 확실히 다른 게 케빈 듀란트는 우선 좀 이고가 있고 자기가 가면은 자기 덕분에 챔피언이 먹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쿤포는 여기서 뭔가 한 수 배우겠다는 그런 의지랑 의욕으로
지금 밀워키에서 MVP고 슈퍼스타여도 자기가 슈퍼스타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만큼 고든 스테이트 분위기에 잘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고든 스테이트도 쿤포 같은 빅맨이면서 패실리테이터를 하는 사람이 온다면 어떻게 보면 드레이먼 그린도 2.5 버전인 거죠. 2.0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드레이먼 그린은 정말 골스의 중요한 부분이었죠. 수비의 터프함이나 그리고 중간에서 하이포스트나 로우포스트에서 이렇게 뭐 패스를 패실리테이트하거나 스크린을 해준거나 그러는 거에 천재적인 소질을 보였어요. 이 팀 시스템이랑 그리고 상대 그 커리, 톰슨 이런 슈터들한테 너무 잘 어울렸어요. 빅맨들이 가운데를 막고 있는 것보다 지금 로켓스에서 보이는 것처럼 빅맨 카펠라 버리고서는 PJ 터커나 코빙턴 같은 포워드 같은 선수들이 같이 움직여주니까는 인테리어를 비워가지고 웨스트브룩이 드라이브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되죠. 그게 이미 골든 스테이트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했던 시스템이다. 뭐 데스 라인업이라고도 불렀고, 거기서 케빈 듀란트라는 발암 물질이 들어왔을 때 뭐 미안해요. 듀란트 팬들에게 미안한데 골든 스테이트에서는 오래 갈 수 있는 조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커리랑 톰슨이 워낙에 성격이 좋고 겸손하고 그리고 팀 분위기에 더 맞추는 거기 때문에 슛을 많이 안 쏘고 듀란트한테 많이 양보를 했었죠. 듀란트는 아이솔레이션을 많이 하는 선수고 자기가 공을 몰고 오다가 3점을 바로 쏠 수 있는 선수고, 자기가 공을 많이 갖고 있지 않으면 짜증을 내는 모습도 있고, 거기에 드레이먼 그린은 어느 정도 자격지심도 있기 때문에 너 오기 전에 우리가 챔피언 먹었다는 얘기도 했을 정도로 둘이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쿤포 같은 선수가 와서 뛴다면 그린은 거기에 더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 것 같아요. 자기 역할을 비슷하게 하는데 약간 겹치지 않으면서 이 팀에 충분히 훌륭한 양분을 주는 그런 선수인 동시에, 그리고 커리랑 탐슨을 더 살릴 수 있는 이 그린이랑 같이 네 명이 같이 뛰어도 서로 겹치지 않게 잘 뛸 수 있단 말이죠. 듀란트는 뭔가 좀 그 블루 컬러 일을 하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스코어러잖아요. 화려한 스코어러인데 그린은 거기서 리바운드만 잡아줘야 되니까 짜증이 날 수밖에 없겠죠. 안 그래도 듀란트가 오기 전에 톰슨이랑 커리 같은 데 3점 쏠 때 짜증 나면서 나는 리바운드는 기계가 아니라고 짜증을 낸 적이 있었을 정도로 그린한테도 좀 압박이 있고 좀 부담이 있고 한계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그린도 이제 케빈 듀란트 사건 이후로 조금 더 생각이 좀 바뀌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엔 케빈 듀란트가 아닌 조금 더 플레전트, 같이 뛰기에 좋고 그리고 뭔가 배려하는 골든 스테이트 스테픈 커리, 클레이 톰슨의 그런 색깔이 많이 묻어있는 선수가 오니까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슈퍼맥스를 내년에 쿤포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밀워키는 이번에서 플레이오프에서 깊게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파이널스는 택도 없다고 보고요. 컨퍼런스 파이널스 가기 전에 아니면 가서 좀 많이 망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스턴 셀틱스나 마이애미 히트 같은 좀 탄탄하고 깊이 있는 팀들이 밀워키를 막아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이슨 테이텀 같은 경우는 가와이 레나드를 수비로 괴롭힐 정도로 상당히 훌륭한 투웨이 플레이어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카이리 어빙이 없을 때 보스턴 셀틱스가 컨퍼런스 파이널스까지 갔던 이유가 제이슨 테이텀이 갑자기 루키 시즌 때 급성장을 했었고, 플레이오프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플레이오프에 가서 더 좋은 활약을 보일 거고요. 지미 버틀러는 정말 터프하고, 지미 버틀러가 있다가 빠지는 팀들은 시카고 불스나 그리고 식서스, 빠지는 순간 그 팀들은 플레이오프로 못 가는 팀으로 바뀔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겁니다. 밀워키는. 야니스 안테토쿤포가 골든 스테이트로 온다면은 이제 충분히 쉬고 충분히 배고프고 굶주렸고, 그리고 케빈 드란트 에러를 한번 보내고 그때의 장단점들을 충분히 파악한 경험 풍부한 베테랑들 그린, 커리, 톰슨의 쿤포까지 더한다면은 또 몇 년간은 지긋지긋하게 골스를 결승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